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국의 장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우는 웅장한 북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제12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 지난 19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 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이번 예술제는 서양악기와 전통악기, 무용, 미술, 문예창작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900여 명이 참가해 1년여간 열심히 준비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발굴이 돼서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은 멋진 노래 실력을 보여준 서울 맹학교 이인혁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상금 100만 원과 함께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회장은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더 많이 뽐내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선보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지만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 명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종단 기간에 대해 소급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노는 공용 차량을 도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복 카쉐어를 운영 중인데요. 그 이용 대상이 국가 보훈자까지 확대됩니다. 보도에 백미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공용 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행복카쉐어를 국가 보훈 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 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 보훈 대상자는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는 등록증을 지참하고 행복카쉐어 누리집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헌신했던 사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 범위에 신청 범위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 국가 보훈 대상자도 포함을 시켜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던 어떤 사회적 배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정된 조례에는 이용 시간 확대와 이용 승인 시기 조정,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무인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절에는 사전에 승인 결과를 알려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합 차량뿐만 아니라 9인승 이상 차량에도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고요한 택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개발한 코액터스 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백미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택시에 탑승하자 승객용 태블릿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승객이 대답하니 문자로 변환돼 운전석에 설치된 기사용 태블릿에도 문자로 바로 전달됩니다. 택시 기사님은 목적지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청각 장애인이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요한 택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코엑터스는 승객과 청각 장애인 택시기사와의 소통을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이 운송업에 좀 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 드물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대중교통이나 뭐 택시나 이런 부분에서의 진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벌 수 있는 어떤 수입적인 부분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 운전기사로 좀 넓히자, 그 취업군을 넓히자라고 생각을 해서. 송민표 대표는 대학생 시절 청각 장애인 취업률이 30%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각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IT 기술을 접목시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개발 취지는 좋았지만 각 업체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함께하는 이제 관계자분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일단 청각장애인이 운전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어떤 통계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대기업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승객들이 좀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택시가 위험할 거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당당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택시의 성공은 택시회사, 지자체, 단체들이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치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삶을 좀 더 도움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개선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을 향해 있는 비즈니스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우리의 어떤 수혜자 또는 우리의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있는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코엑터스. 청년들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창업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여수 지역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자아 형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캠프가 열렸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나현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 해밍웨이 글램핑장에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캠프를 열었습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성매매를 주제 토의로 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소통의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단체와 개인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캠프는 청소년 성범죄를 주제로 한 조별 토론, 그리고 스피치 교육 등 재미있는 체험 활동과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조금 달라진 것은 그런 참여하는 유형들이 조금 달라졌고요. 프로그램에서 달라진 것은 분임 토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은 생각들을 많이 내서 저희들이 주제를 정하지 않고 이번에는 청소년, 우리 직접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분임 토의 주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함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캠프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참가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 복지 활동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여수 여서점이 14주년을 맞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미혼모 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한솔 기자입니다.
약간 유행이 지난 듯한 옷이지만 요즘 입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옷과 신발, 가전제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 기증받아 적정한 가격에 되파는 겁니다. 지난 19일 여수 아름다운 가게에서 1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려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 NCC가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여수 맘카페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판매 장터도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남도 교육청과 아름다운 가게가 서로 MOU를 체결해서 나눔학교를 개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학교는 학생들에게 나눔의 원리와 또 자선의 의미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직접 장터를 열어서 그와 같은 교과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전략 정신을 배우게 되고 아울러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는 그런 소중한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발생한 행사 수익금 전액은 미혼모 시설인 도담도담의 집에 지원됐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좀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나눔 보따리 행사와 그다음에 지금 같이 함께하는 여천NCC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기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게와 14년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여수 여서점은 2005년 3월 한 개인 사업자의 공간 기증으로 오픈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여수 지역 어려운 이웃 1,800여 명과 단체 120여 곳에 6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선도 단체입니다. 여천 NCC와 시민들이 이번 행사에 동참하면서 지역 나눔 복지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준한 작가가 여수 미술관에서 아프리카를 담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나현 기자입니다. 여수 출신의 성준환 다큐멘터리 PD가 여수미술관에서 개인 사진전, 검은 대륙의 초상화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6개의 소주제로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지난 5년 동안 작가의 노력이 담긴 전시회로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3개국을 돌아다니며 다큐멘터리 연출 도중 틈틈이 사진 작업을 한 만여 장의 사진 중 고심 끝에 고른 36점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7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며 한 번의 방송이 아닌 오랫동안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진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다양한 지구촌의 현실을 가감없이 담아내고 있는 성준환 작가의 사진 작업이 앞으로 더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중국 서화명인 13인을 초청한 한중 국제 서예 미술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22일 국회에서 2019 한중 국제 서예 미술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국 문화 발전과 우호 증진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국 서화명인 13인이 한국으로 초청됐고 작품들은 국회의원회관 1층에 전시됐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이송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운영 규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의 컨트롤 타워를 119 종합 상황실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헬기 출동 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 헬기 출동 요청 접수와 출동 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 종합상황실의 출동 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119 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 헬기 운항 정보를 119 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도 응급의료 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 검사와 중증 뇌 심장질환 검사 처치 등에 대해 9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등 간이 감염 검사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급여 확대로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별적으로는 기존의 환자가 전액 내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분의 1에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8일 이룸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5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지식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목소리를 통해 경제 인문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캠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그간 총 518명의 목소리 재능 기부자가 참여해 이번에 출판하는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5 60권을 포함해 총 325권의 오디오북을 제작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은데요. 출국 전에 목적지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을 확인하고 미리 예방접종을 맞는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해열제나 설사약, 평소 먹는 약을 챙기시고 예방접종은 적어도 출국 2주 전에 맞아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